안녕하세요. 아로마트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주위 분들한테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다들 좋은 책 소개해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려고 오늘 들고 나왔어요. 책 제목만 보면 1% 부자의 법칙? 갑자기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돈 얘기는 왜 하려고 하나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 책은 돈에 대한 이야기보단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책의 저자 사이토 히토리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 2005년 개인보호법 시행되기 전까지 일본 국세청에 발표한 고액 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하고요. 그동안 낸 세금만 수천억 원에 달한대요. 일본 언론에 의하면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괴짜 부자로 이름을 불린다고 하네요. 이 책은 크게 5개의 챕터로 나뉘었더라고요. 첫 번째 1000번의 법칙, 두 번째 운의 법칙, 세 번째 균형의 법칙, 네 번째 가속의 법칙, 다섯 번째 78점의 법칙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1000번의 법칙과 두 번째 운의 법칙에 대해서만 소개할게요. 1000번의 법칙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페이지 25페이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크기. 우리에겐 마음이라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떠올릴 때 무한정 크고 넓은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즉, 마음은 사람의 육체보다 크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 안에는 심장, 허파, 간 등 다양한 장기가 있습니다. 마음도 그런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신체 내부에 있으므로 혼자 큰 공간을 차지할 수 없겠지요.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마음은 아마 컵 하나 정도의 크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컵 안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인간의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성격이나 인간성은 아마 이 물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마음의 컵에 깨끗한 물을 담는 사람은 푸른 하늘처럼 상쾌한 인간성을 갖고 있겠지만 뿌연 물을 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칙칙할 테니까요. 29페이지에 나는 참 행복해를 읽어볼게요. 나는 참 행복해.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 말이 컵 안에 떨어지는 맑은 물 한 방울이 됩니다.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컵의 물은 점점 투명해지지요. 그리고 마침내 행복한 표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하늘로 솟구쳐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행복이 대답해 줍니다. 참 고마운 말이야. 그러면서 감사한 일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몇 배나 커진 상태로 말이지요.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예전에 읽었던 시크릿이란 책이 생각났어요. 시크릿은 우리가 원하는 꿈을 계속 꾸면 우주의 그 에너지가 닿아서 나한테 아주 큰 행운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책도 그런 내용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감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웃어보세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우울한 마음으로 자꾸 점점 더 동굴 속으로 들어가시면 점점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책을 권해드리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소개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마음이 좀 무겁고 우울하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웃어보세요 라는 책으로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참 행복해. 그러면 내 마음에 작은 컵 같은 그 내 마음에 맑은 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기쁜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챕터 1의 1000번의 법칙 4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이 4가지 좋은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라는 얘기 앞에서 들었죠? 그 외에도 또 있다는 거예요. 4가지를 소개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을 소리내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횟수라고 해요. 과연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요? 바로 1000번입니다.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신기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뭐든 좋으니 1000번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지요. 1000번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도 뭐든 1000번 실행하면 신이 힘을 빌려줍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을 1000번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깜짝 놀랄 만큼 절호의 기회가 말이죠. 어떠세요?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면 한번 나의 마음에 맑은 물을 넣어주는 이런 말 해보고 싶지 않나요?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면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참 행복해. 나는 행운아야. 신은 늘 내 편이야. 아싸,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엉덩이를 한번 흔들고 신나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행운이 정말 마구마구 저한테 쏟아져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느끼고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챕터를 한번 소개할게요. 2번째, 운의 법칙이에요. 이 책 67페이지인데요. 운이 좋아지려면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아주 운이 좋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지요. 제 주변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들을 제치고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으니까 생기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운이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도 있어요.
거리를 걷다가 벽돌이 떨어져 발끝에 맞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참 운이 좋아. 만약 머리에 맞았다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마음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운이 점점 좋아지겠지요. 69페이지 소개할게요. 운의 파동. 어느 날 제 친구가 보석으로 만든 아주 값비싼 염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제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올 애군을 막아주느라 그 염주가 없어진 거겠지? 난 정말 운이 좋아. 그리고 얼마 후 아주 일이 잘 풀려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트럭 운전사의 조수로 일할 때였습니다. 몹시 추운 날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에 쫄딱 맞아 감기에 걸린 데다 허리까지 몹시 아팠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고통에 힘들어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래, 이렇게 괴로운 경험을 했으니 앞으론 무서운 일이 더는 없을 거야. 난 참 운이 좋아. 그날을 경계로 저에게는 운 좋은 일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은 사람에겐 좋은 일만 일어나고 운 나쁜 사람에게는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회사나 아내에 대해 언제나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도망가고 다음 날 회사가 도산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운의 파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면 운의 파동을 주고받아 더 큰 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84페이지에 말의 파동에 대해서도 읽어드릴게요. 말의 파동.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하는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 고치려고 듭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사람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책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 더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예요. 에센셜 오일도 파동이 있어요. 로즈 같은 오일은요 320MHz를 가졌다고 하고요. 자스민 오일은 280MHz를 가졌다고 하거든요. 사람도 파동이 있어요. 사람이 건강한 상태의 파동은 62에서 68MHz라고 해요. 우리가 우울한 마음이나 피곤하고 힘들 땐 이 파동이 떨어지는데요. 58MHz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몸살이 나거나 감기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바이러스에 노출된다고 해요. 거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암에 걸리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들 때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에센셜 오일은 아주 높은 파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서 파동을 올림과 동시에 말도 해보면 어떨까요? 난 참 행복해. 어떻게 내가 이런 좋은 오일을 만나게 됐지? 어떻게 내가 이런 좋은 책을 소개받게 됐지? 하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자, 여러분들도 운의 파동, 말의 파동을 믿으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